예수는 역사다. 글자가 잘 안 나오네. 모양이 안 예쁘죠? 모양이 뭔가 안 나오는데. 종교적 거부감인가? 예수는 역사다. 감독은 존 건이라는 사람이고요. 존 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음, 일단은 그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보죠. 트리비온의 최연소 신입 기자로 입사한 후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남편 리 스트로벨, 가족과 함께하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크리스천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개신교도란 말입니다. 개신교도의 도움으로 딸을 응급 상황에서 구해낸다. 이완혜가 신앙의 길로 들어서자 무신론자이자 사실과 이성적인 근거를 중시하는 리는, 그가 주인공이요, 아내 신앙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라고 절대적으로 믿던 리. 전문가들의 소견과 수많은 증거들을 따라 예수의 존재에 대한 끈질긴 수소문을 거듭하던 리는 자신의 기사로 인해 억울하게 눈명을 쓰고 기소된 힉스의 사건을 겪으면서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그는 예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가기 시작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내용하고 줄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일단 이 영화는 크게 줄거리가 두 개예요. 하나는 주인공이 이제 리 스트로벨이라는 아저씨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이라기보다는요, 실제성 자체는 부정하는 말이 단 한 번도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나, 부활한 건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가는 이야기가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아저씨가 기자거든요. 기자인데 경찰이 총을 맞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그 조사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줄거리입니다. 이게 줄거리 두 개가 상당히 소재가 다른데, 근데 나름대로 이게 주제면으로는 잘 엮여요. 왜냐하면은 뒤에 이제 두 번째 트랙인 그거, 그러니까 사건 총격 사건 조사하는 그게 있잖아요. 이게 왜 줄거리 면에서 잘 맞냐면은, 사실과, 그러니까 자기는 진실이라고 믿고 그걸 썼는데, 진실이라고 믿고 이제 자기가 진실이 아니라고 믿는 다른 모든 증거들을 배제하고 기사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범인, 총 쏘았다고 생각되는 그 범인이 이제 15년형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경찰이 불법 무기를 갖고 있다가 그게 자동으로 발사된 거다라는 걸 이제 그거 된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주인공이 깨닫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볼 만해요. 그거는 아무튼 그건 좋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들은 의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걸 보고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국을 어떤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뭐 짱짱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좋은 면도 있겠죠. 뭐 어딘가에는 아무튼 좋은 면만 믿고, 예를 들면 범용궁에 대한 학살, 탄압, 아니면 위구르 쪽에 대한 탄압, 학살이라 그래나, 뭐 티베트인에 대한 학살, 아니면 뭐 조선족에 대한 차별, 예를 들면 조선 쪽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중국에 대한 나쁜 면들은 전부 다 이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 보려고 해.
믿지 않는 거죠. 제시해도 의도적으로 증거에서 아니면 근거에서 배제시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결국 믿게 됩니다. 믿게 되는 걸 줄거리, 그게 가장 중요한 줄거리고요. 그리고 그 사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기자 일을 하면서 중간에 겪는 그 사건으로 자기가 어쩌면 확증 편향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게 이제 뭐 주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적인, 일단 소재는 되게 종교적인데 저는 그냥 그럭저럭 재밌게 봤어요. 분석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재밌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소재인데 어떻게 분석적일 수 있느냐? 라고 많은 분들이 그럼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이게 분석적인 거하고 뭐 이게 종교적인 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 신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예를 들면 그런 걸 따지는데 우리가 굳이 예를 들면 신앙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역사적인 증거들로 이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영화 첫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 중간 부분도 그렇고 대체로 중간 부분 중후반까지는요, 주인공이 띄엄띄엄이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뭐죠? 예를 들면 뭐 부활한 게 아니다, 아니면 부활한 게 아니다 외에 또 뭐 뭘 조사하지? 아무튼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성서의 예를 들면 그 오류성, 성서 자체가 이제 혹시 잘못된 글이 아닐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조사해 나가는 과정은 되게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뭐 그게 진실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있죠, 오디세이. 오디세이에 대한 사본보다, 옛날에는 이제 필사를 했으니까 요즘처럼 출판 그 인쇄기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필사했으니까 필사본이 많고 그리고 그 내용이 비슷하면은 원본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필사본이 그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걸 쭉 이제 하늘로 쌓으면은 그 대충 이제 1마일, 영화에서 나오는 거는 1마일, 그러니까 대략 한 미터법으로 하면 1.6km 정도, 1.5km, 6km 정도 쌓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종이 두께로 그렇게 쌓인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경이 뭐 그 뭐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뭐 일단 거기서 이제 알고 넘어간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분석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따져보거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 주인공은 철저하게 무신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진 또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열성적인 무신론자로서 되게 열정적이어서 열심히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형근이 형 안녕하세요. 근무중인가 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영화의 목적 자체가 이제 종교적인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 그럴까, 내 형원장 같은데, 아니면 누군가는 입 다물고 보고 있겠죠. 종교적인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알리려고 사실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신론자 입장을 엄청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이제 그 부활 예수의 저는 그리스도란 말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에 관련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다, 기절한 것이다, 아니면 뭐 애초에 이제 죽지 않고 나중에 이제 끌어내려진 게 아닐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근데 요 영화에서 이제
좀 빙빙 둘러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럼 그리스도가 진짜로 부활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용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전후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예를 들면 사실적으로 이게 맞느냐 틀렸냐,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처형당한 다음에 500명이 한꺼번에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그게 단체 환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록 자체가 그냥 조작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교차 검증이 필요한 건데, 사실 그런 엄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는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지금 나베르 영화의 그걸 보니까 관람객들은 뭐 사실 이런 영화를 보는 분들은 다 이제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관람객들은 아주 열심히 그 평점을 높게 주셨고, 기자들은 평점을 되게 낮게 줬습니다. 한 명 줬네요, 한 명. 김보연이라는 사람이 줬는데,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영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수준이 있습니다. 난 재밌게 봤으니까. 이게 2017년도 영화고요. 그리고 음, 영어 원제는 The Case for Christ입니다. The Case for Christ. 예수에 대하여. 불교 영화요. 뭐 어떤 거 오세암 같은 거. 아무튼 별로 예를 들면 뭐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이걸 보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 뭐죠? 그 멜 깁슨 나오는 그 영화 뭐지? 끔찍한 영화 그거 뭐지? 그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제목이. 아무튼 그런 이제 그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고통을 눈으로 느껴보는 그런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제 교회 수련회에서 틀어줄 영화가 없을 때 마땅하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맞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말고 예를 들면 다른 영화를 보고 싶다, 좀 덜 끔찍하지만은 사람들한테 뭔가 모호한 희망을 주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영화를 추천하고, 그리고 그냥 저처럼 그냥 한번 사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한 번쯤 볼만한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아마 그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당연한 얘기들일 건데, 저한테는 별로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전 그걸 분석해 가는 과정이 재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 감독이 아니요, 다큐 아닙니다. 다큐 아니에요. 실제 사실을 기반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무신론자였다가 실제 교회 목사까지 된 이제 기자 양반의 이제 그 신앙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영화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과정에 이제 분석적인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점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부분은 별로였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기자 아저씨가 막 질질 울면서 이제 믿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난 그 부분은 별로였고 그 앞쪽에 이제 분석해 나가는 부분이 재밌었던 거죠. 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음, 요 영화 감독이 이제 존 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건. 존 건 되게 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들기에는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성이 아닌가? GUN이 아니라 GUNN이군요. GUNN. 조나단 M 건이네요. 근데 이 아저씨가 네이버 영화 나베르 영화에 나와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찐 사진이다, 살찐 것 같다, 뭐 그렇게 느낌이 드네요. 아마 자기 자화상, 냉소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자화상을 영화 속에 걸고 싶어서 아마 영화를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범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한 6점 정도, 6점, 6점 조금 높게 정도. 평범한 영화입니다. 평범한 영화. 되게 잘 만든 영화도 아니고 되게 못 만든 영화도 아니고, 단지 이제 거기 종교적인 색채가 좀 있고 교회 수련회 가서 보면 딱 좋은 영화. 그리고 이제 막 최근에 이제 교회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제 희망 없는 남자들을 위한 영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봐도 안 생, 이거 봐도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도 생기겠지. 신앙이라도 생기면. 뭐 저는 저는 그런 건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주연인 이제 리스트로벨 역할을 하는 아저씨는 마이크 보겔이라는 사람인데, 마이크 보겔. 근데 이 아저씨는 희한하게 영화에 나오는 모습하고 나베르 여기 나오는 모습이 전혀 다르네요. 희한하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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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영화에서는 되게 히피처럼 나오는데 실제 사진은 히피 같진 않네요. 뭐시 아무튼 신기하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한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배우인 것 같다. 네, 들어가세요. 저도 이제 끌 겁니다. 자, 아무튼 정리하자면은 수련회 가서 보실 만한 영화니까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 구글 무비에서 싸게 팝니다. 요것도 1,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리고 배급을 극장에서 이제 이게 작년 영화 올해가 지금 2019년이지. 재작년 영화구나 벌써. 재작년 영화인데 7월 13일 전국 극장 대개봉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뒤에 CBS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국내 배급을 CBS에서 했나봐요. CBS에서 한 걸 보면 아마 우리가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무튼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영화는 아니니까 한번 그 보시는 걸 뭐 추천까지 모르겠고 한 번쯤 킬링타임용으로 보시기에 되게 좋습니다. 주인공 아저씨가 되게 개성있게 생겨서 난 좋았다. 자, 영화 리뷰 또 다음에, 영화 다시 보기는 또 다음에 또 돌아오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영화 다시 보기 방송은 제가 게임을 한동안 하다가 게임의 허무감을 느끼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